최근에는 국내 컨텐츠가 수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그 자존심 강한 일본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드라마 제작을 한다.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일타 강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주식시장의 일타 강사 박근영 부장님과 이번에는 웹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웹툰을 요즘 잘 얘기 안 했는데 그죠? 네. 워낙 뭐 2차 전지 쪽이나 쏠려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다른 네, 뭐 맞습니다. 콘텐츠 정도, 뭐 엔터 관련주들 정도 봤는데 웹툰 얘기는 좀 안 했는데 뭐 좀 이슈가 됩니까? 네, 사실 뭐 지금의 시장은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이끄는 시장이고요. 네. 뭐 그 외에서 약간 확산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삼성전자의 투자권 관련해서 그렇고 또 이제 어제 발표한 OLED 관련된 쪽도 이제 이슈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약간 돌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갑자기 또 부각되면서 전체 시장 시총 대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의 규모가 너무 낮게 바닥권까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암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지 발표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뭐 정부 정책도 발표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빈집이었습니다. 수급이 없었고 주가도 눌려 있는 그래서 이제 급등세가 막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최근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종목들이 8개나 됩니다. 이게 한 3, 4조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규모가 기술수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가는 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어떤 그 지수로 따지면 상당히 뭐 코스닥도 850을 넘어선 지 꽤 됐고 뭐 코스피도 이미 이제 2,500포인트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있는 종목들 업종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역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마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기에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 아웃퍼폼한 섹터는 대부분 반도체나 IT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대한 후보군으로 이제 지목이 됐던 종목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소 조금은 최근에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다소 이제 어떤 컨텐츠나 웹툰 산업이 성장을 계속 한다는 점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이제 국내 웹툰 산업은 2017년 3,800억 정도 수준의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컸냐면 1조 5,560억 시장까지 컸습니다. 310% 그러니까 3배 이상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17년도부터 보면 연평균 42% 성장을 급성장을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실 2021년 기준의 산업 비중은 웹툰 플랫폼이 52%이기 때문에 아마 CP라 사라 해가지고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이쪽보다 이제 웹툰 플랫폼이 52%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2017년도에 36% 비중에서 48%로 성장한 이제 CP사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사는 국내 웹툰 비즈니스의 확장과 연결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도 이제 그렇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웹툰의 경우에 컨텐츠 수급에 대한 어떤 컨텐츠 프로바이더 CP사의 역할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독점 작가의 비중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관련된 독점 런칭 작품도 꾸준히 증가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 OTT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다른 뭐 티빙이라든지 다른 쪽도 결국은 이제 오리지널 제품들이 이제 그 드라마나 컨텐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화 산업 총괄로 보면 2020년 온라인 만화 제작이나 유통업이 전통적인 만화 출판업을 이미 제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전통 출판업 만화보다 당연히 이 온라인 관련된 만화 제작 유통업이 대규모로 이제 매출이 추월되기 시작한 옛날에나 우리 그 만화방에 가가지고 있죠. 엄마 몰래 가갖고 만화 보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네네 맞습니다. 오뎅 먹고 라면 먹었지. 요즘은 다 지하철에서 오면 다 이걸로 다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잖아요. 소설도 뭐 이북이라 해서 요즘도 뭐 디지털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수요는 역시 이제 뭐 굉장히 격차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웹툰 성장성은 거기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웹툰 뭐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국내 만화 산업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웹툰 산업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만화 산업 수출은 2019년 기준을 봤을 때는
약 460만 달러 그리고 2020년 경우에는 630만 달러로 성장을 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820만 달러로 연평균 33.5% 만화 산업도 상당히 좀 수출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 만화 산업 수입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만화라든지 네. 수입하는 부분은 아마 65만 달러 2019년 정도였고요. 2020년도에는 65만 달러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75만 달러니까 연평균 7.4% 증가. 그러니까 성장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일본 만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내 만화도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봤지만 일본 만화를 일본 굉장히 만화 번역한 거 이런 게 많았죠. 네, 일본 많이 만화 옛날 바꿔왔습니다. 1호로 보셨다고요? 네. 아니요 번역한 걸로 봤죠. 거의 번역한 게 일본 건지도 모르고 봤어요. 네네. 그죠? 그게 뭐 누가 그렸는지 맞아요. 잘 모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소년중앙이나 뭐 짱구 이런 것도 일본 거 아닌가? 짱구도 일본 그죠, 만화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지금도 유행하는 뭐 포켓몬도 다 뭐 네, 일본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네. 포함한 뭐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만화 수입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국내 컨텐츠가 수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웹툰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 오리지널리 그 드라마 제작으로 가는 그런 쪽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자존심 강한 일본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드라마 제작을 한다.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부터 21년까지 만화 산업의 수출액이 약 2.8배 그리고 무역 수지는 3.3배 규모로 성장을 하면서 국내 웹툰 업체들의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선제적인 해외 투자도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 굉장히 빛을 발했죠. 뭐 현재 일본 시장에서도 뭐 피코마라든지 네. 현지 진출한 것들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을 굉장히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습니다. 피코마 이런데 뭐 네이버하고도 협력하지 않았나?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만화 만드는 회사, 미디어 회사뿐만 아니라 네네. 플랫폼 네이버 같은 데도 그런 걸 다 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최대 만화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을 빼놓고 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팬데믹에 의한 디지털 컨텐츠 수요도 당연히 일본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유사하게 이제 출판 만화 강점이 두드러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의 일본 진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전환으로 전자 만화 시장이 굉장히 일본도 성장하고 있다. 일본 좀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도 콘솔 게임 중심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MMORPG나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본은 그래도 물론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콘솔 게임이 강자였고 약간 좀 시장이 좀 다르다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만화 시장도 출판 만화 쪽이 굉장히 강했던 일본인데 이쪽도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소스 멀티 유저가 당연히 다른 거고요. 일본도.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만화 1위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최근 들어서 슬램덩크가 이제 또 영상화되면서 맞아요. 네. 극장판이 나오면서 상당히 국내에서도 각광을 예. 받았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만화 아닌가요? 그것도 그쪽에서도 이제 물론 좋은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그 컨텐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통할 수 있고 뭐 그게 꼭 우리가 뭐 일본 만화로 해서 배척할 게 아니라 좋은 내용이 있다면 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내 컨텐츠가 좋은 내용이 있다면 일본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또 같이 공감하면 네.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흥행 컨텐츠가 또 일본은 되게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뭐 약간 덕후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에 되게 좀 네. 민감하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빨리빨리 변하는 것 우리는 같아요. 훅 갔다가 훅 그죠? 네. 인기 있을 때는 확 맞아요. 올라갔다가 예, 그죠? 빨리 좋아했다가 네. 또 새 거 좋아하고 이게 네. 조금 상대적으로 트렌드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트렌디한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심이 쫙 트렌디한 거고 일본 네, 사람들은 뭐 더디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탁 그는 구축하죠. 그죠? 덕후가 그죠? 있는 거죠. 구축하죠. 그래서 좀 오래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나오면 예. 이게 인기를 끌면 꽤 오래 가는 성향이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컨텐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지만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들도 MZ 세대들이 되게 한국 컨텐츠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여기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친구부터 성인까지 주로 이야기되는 오타쿠로 불리는 맞아요. 일본 네. 업체에 관련된 과금력도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뭐 컨텐츠에 대한 과금력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웹툰에 대한 주 이용층 공략도 상당히 좀 일치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P의 원소스 멀티 유즈가 충분히 이벤트화할 수 있는 시장도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일본 시장에 대한 2차 저작물 수익화가 상당히 좀 용이한 시장으로 볼 수 있어서 일본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플랫폼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에서도 출판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마찬가지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쪽에서의 뿐만 아니라 뭐 미국과 프랑스들도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잠재력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본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성인 대상 만화 소비 인구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침투력을 판단했을 때 특화 콘텐츠 집중하면서 독점화 감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웹툰과 관련된 원천 IP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일본 쪽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더군다나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OTT 시장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죠. 뭐 드라마 이런 거 만드는 거 상당 부분이 그 네네. 만화 원작이 웹툰 원작이에요. 네.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네. 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게 드라마와 영화 주연 배우 경쟁이나 뭐 웹툰의 수요층이라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결국 IP 확장이 되면서 IP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우영우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보면은 드라마에서 네.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 뮤지컬 제작까지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뮤지컬도 뭐 어떤 단편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면서 뮤지컬로도 진행하고 그러게요. MD 굿즈까지 나가면서 상당히 조금은 확장을 IP에 대한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유통 전략이 강점인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문화가 이제 비단 이제 이게 웹툰을 뭐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뭐 기획사들의 음반, 음원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세대에 누가 CD를 사? 그리고 CD 플레이어 집에 있어? 하면 잘 없어요. 네, 그러네요. 예, 저도 뭐 CD 플레이어 집에서 갖고 있는 지가 네. 벌써 뭐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음반 판매량 보십시오. 그러게요. 네, 뭐 신보 나오고 뭘로 하면 듣는 거지? 지수 뭐 같은 뭘로, 블랙핑크 뭘로 듣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로 음반 지수도 뭐 130만 장 가까이 그러게요. 들어오고 뭐 세븐틴도 뭐 벌써 오늘인가요? 어제 뉴스 보니까 세븐틴이 뭐 200만 장 넘게 지금 뭐 나온다 네, 이렇게 네.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들을 CD 플레이어도 없는데 이게 신보를 이렇게 실물을 산다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마케팅 공략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신보를 사면 CD를 듣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포토카드 네.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서 살 수 없는 포토카드가 있고요. 그게 깔별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멤버들이 4-5명이면 멤버들마다 각자의 포토카드 따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팬미팅, 오프라인 팬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그 코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응모 코드가 CD에 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뿌띠뿌띠실 하려고 빵 사는 거랑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너무 또 저기 네. 팬들을 무시했나? 아니왜 그 네. 팬심이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력이 그런 있는 거예요. 어떤 오프라인에 대한 네. 어떤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네. IP 어드레스나 뭐 어떤 뭐 일련 번호가 있다든지 뭐 네. 그런 것들 뭐 끼어서 그다음에 네. 이제 MD 굿즈와 관련된 부분들과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또 이게 CD 음반을 사면 뒷단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하는 어떤 영상도 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원도 나오면서 영상이 제작되는데 영상이 비하인드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볼거리를 또 주다 보니까 예. 소장의 가치 이런 부분들 예. 때문에 팔리는 거죠. 근데 네. 물건들이 엄청나게 팔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웹툰을 아주 웹툰에서 지금 콘텐츠로 가버려서 다시 네네네, 돌아오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요. 예, 예. 그리고 웹툰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이런 회사들을 웹툰 기업으로 네네, 본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제 웹툰에서 그러면 이제 또 주목할 기업을 말씀해 네, 주셔야죠. 결국은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IP를 원천으로 많이 갖고 있느냐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 애니플러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튜디오 미르 이런 종목들이 좀 실질적으로는 IP 강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좀 주목을 따로 좀 해보자인데 사실 뭐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뭐 두 종목 외에도 뭐 좋은 회사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종목들로 대부분 다 사실 비슷비슷하게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특징적으로 어떤 종목을 딱 찍어서 이 종목이 탑픽이다, 이 종목을 사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웹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렇다면 다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것이고 조금 별개로 생각한다면 아주 웹툰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만 삼지엔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뭐 티니팡이라든지 미니특공대 등등 그리고 이제 메탈 카브봇 이런 쪽이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작품이 또 나오면서 왕구 시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와 그다음에 왕구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면서 네. 완전히 똑같은 웹툰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삼지엔터 같은 경우도 확장성이 보이고 또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출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젠가 그제 이번 주에 뭐 뉴스를 나온 거 보면 일본의 그 공중파도 그 삼지엔터에 컨텐츠가 캐릭터. 나갔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장에 대한 개념에서 상당히 조금은 저희가 추가적인 모습을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주는 게 좋아요. 네. 예전에 이제 엔터 뭐 웹툰 하면 이렇게 몇 개 기업만 딱 국한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종목도 있고 그런 네. 기업들을 좀 스타디를 하면서 웹툰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K 웹툰을 봐야 된다. 박근영 부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